2026학년도 대입,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죠?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입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요. 여러분 각자의 합격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지도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많은 학생분들 또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이 학종을 두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들 하세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대학이 나한테 뭘 보고 싶어 하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지도를 보고 있었다면요. 완벽한 내신, 화려한 스펙, 이런 것만이 합격의 열쇠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면 일단 잠시 멈춰서서요. 진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뭘 보여줘야 하지가 아니라 대학은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할까? 바로 이 시각으로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운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죠.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은요. 성적표에 찍힌 숫자, 그 너머에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이 고스란히 담긴 종합적인 성장 기록인 셈이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안내서에 있는 이 한 문장에 학종의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학은 이미 완성된 인재를 뽑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멋지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찾는 곳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입시의 모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잠재력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대학은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이끌어줄 아주 명확한 나침반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봤니? 내 관심사를 어떻게 찾아나갔어? 그리고 넌 함께하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학생부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학종의 평가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대학은 단순히 1등급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학생 비를 좀 보세요. 20명밖에 안 듣는 어려운 심화 과목에 도전해서 3등급을 받았어요. 대학은 이걸 실패가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과 용기라고 평가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진로 역량입니다. 흔히들 무조건 한 우물만 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사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서강대학교 졸업생들의 다전공 비율인데 인문학부는 무려 84%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학이 하나의 고정된 목표보다는 여러 분야를 탐색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이거야말로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게 뭐 거창한 반장, 회장 같은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별 과제할 때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내가 먼저 맡아서 했던 모습.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했던 태도. 학급의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려는 그 책임감.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역량들이 실제 합격한 선배들의 학생부에서는 과연 어떤 멋진 이야기로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JTBC 조경민 PD 이야기처럼 진로에 대한 탐색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랑 심리학,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분야를 공부한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뾰족한 강점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 관심사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답은 없다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토론과 독서로 깊이를 더하고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깊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이야기 아닌가요? 실제 한 서울대 의대생의 경험인데요. 도시락 배달이라는 단순한 봉사활동, 즉 공동체 역량이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노화 관련 질병이라는 과학적 탐구, 즉 학업과 진로 역량으로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성장 서사잖아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경험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서류에 잘 담아냈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을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떨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면접관에게 직접 들려주는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면접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서류 기반 면접은 여러분이 써온 과거의 일기장, 즉 학생부를 면접관과 함께 읽으면서 이거 진짜 네 이야기니? 하고 진정성을 확인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반면에 제시문 활용 면접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과제를 딱 던져주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팁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성입니다. 내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요 하고 내 언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면접은 여러분의 3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신감의 장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길고 힘든 과정의 진짜 목적지가 과연 합격증 그거 하나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지원서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세상을 탐색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응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지원서는 그 멋진 여정의 결과물일 뿐이고요. 한 서울대 선배가 남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죠. 결국 대입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즐겁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궁금할까? 이 질문에 꼬리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입시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대학 입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한편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깔로,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장 여러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학생부일 테니까요.